예,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시죠. 1부는 한판 쓴소리 시간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부에는 성탄 특집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부에 참여하신 두 분도 끝까지 함께하실 예정입니다. 자, 의리 있는 영혼의 짝꿍, 먼저 국민의힘 이재호 상임고문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님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근데 조금 아까 소개 여야를 대표하는 쓴소리 이랬는데요. 예. 이재호 고문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야를 대표하지는 않습니다. 양심을 대표하고. 양심을 대표한다. 그리고 이재호 고문님은 정진석 비대위원장. 비대위원장의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말에 따르면 네. 보수 참칭 패널이십니다. 그래서 잘리는 완전히 대사이 돼버렸네.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1호 블랙리스트구만. 그 여당의 당 대표가 한 거니까. 예, 각 그 주요 방송사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패널 선정에 유의를 해달라. 그리고 보수 패널로 나오는 보수 패널 중에 보수를 참칭하는 패널이 있다. 보수답지 않은 패널들이 있다. 대표적 분이 이재호 이재호 고문이 맞습니까? 그래서 보수 패널 감별사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상민 의원님 보시기에 우리 이재호 고문님은 진정한 보수 패널. 참칭입니다. 보수 참칭. 개편 대상이다. 아이, 내가 군사 정권 때 네. 박정희 군사 정권 때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일이 있고 예. 그 이후에는 블랙리스트는 내가 안 올라갔는데 예.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 와서 정부의 여당 순서를 대표회의에서 그냥 방송에 출연 못 시키는 예. 블랙리스트네. 예. 아니 이재호 고문님이 포함된지는 확인된 건 아니고요. 일단은 그 내 이름이 있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이름을 특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는 누구나 투로 압니다. 봐서 우리 같은 사람 해당된다 이 말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최근에 고모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칭송하는 말씀 너무 안 하셔서 리스트에 포함되시는 거죠, 그러면? 뭐 그래도 가끔 억지로 가끔 하긴 했는데 이런 일을 대비해서 예. 이런 했는데 일이 표도 안 났습니다. 예, 표도 그래. 안 났어요. 예, 이런 예. 일이 올 것 같아서 내가 가끔마다 어느 날 이제 갑자기 CBS 한판 승부에서 그 이재호 고문님 출연 요청을 안 하면 안 알고 아. 그 방송에서 이제 안 오시면 그럼 분명히 CBS가 받았다? 안정을 받은 걸로. 것이다. 청취자분들이 오해하실까봐 이 말씀 좀 드리고 넘어가야겠는데 그런 일은 유일하게 이재호 고문님하고 이상민 의원님이 내가 안 나오겠다고 하실 때만 벌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 일은 그- 없습니다. 그런 아니 일은 그 없어요. 공문이 왔는데 집권 여당 대표가 공문을 보냈는데 CBS 그거 안 들으면 되나? 예. 방송 산업에 굴하지 않습니다. 예. 예. 아 그런데 진짜 그 정진석 위원장 사람 그렇게 안 생겼는데 본인도 그 언론인 출신인데 예, 맞아요. 그렇게 기자 출신이죠. 그렇게 감이 없을까? 예. 그리고 기본적인 그런 언론에 아니, 대한 생각이 이거를 네.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당을 비판하거나 이런 걸 하는 사람을 못 나오게 할 것 아니라 그렇죠. 대통령이나 당이 비판받을 일을 안 하면 되지. 그렇죠. 그렇게 그래 국민님 국회의원들인데 음. 우리가 잘하자. 그래서 방송에서 우리를 비판 안 하도록 좀 잘하자. 예. 그러고 비판하는 걸 귀에 들어서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지. 비판하는 사람만 입을 닫아 부르고 그렇게 출연을 못하게 그렇게 해부르면 착한 국민의힘이나 정진석 위원장이 그렇게 아주 중심 있고 올바르고 착하면 민주당은 뭐 먹고 삽니까? 아니, 내가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예. 내가 준비해 오신 게 있어요? 내가 한번 저 옛날 아주 그 중국 그 고사. 북송 시대에 예. 그 유명한 유학자가 한 말이 있어요. 준비해 오셨어요? 한자를 쓰셨어요. 한자를 써 오셨구나. 국어 선생님이 영명이사 예, 예. 불묵이생이라. 영목이사 불목이생이라. 영명이사 아하. 불묵이생이라. 영명이사 불목이생이라. 뭔 뜻이냐나. 예. 네. 외치다가 죽을지언정 아하. 입 닫고 살지는 않겠나. 이야. 이게 올해 마지막 제가 볼 때는 여기 입 닫고 살지 김준권 않겠노라. 우리 소장님 김상희 김소장님 소장님. 해야 될 말씀들. 그러니까. 다시 내가- 한번 보여주세요. 카메라 잡아주세요. 예. 내가 그래서 영명이사 불묵이생 아하. 중국 북송 시대에 음흠. 그
염중범인가 한 사람이 범중염인가 뭐 하여튼 유명한 유학자요. 네. 이름 내가 잘 헷갈리는데 그 사람이 쓴 글 중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 어허. 외치다가 죽을지언정 그치. 입 다물고 죽지는 그러니까 살진 않다. 입 닫고 살진 않겠노라. 입 닫고 살진 않겠노라. 외치다가 죽을지언정 입 닫고 살지는 않겠노라. 외치면서 영상하겠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저희 여기 한판승부에서 그러니까 이게 순서를 해주세요. 이걸 그 CBS에서 네. 정진석 위원장이 공문을 보냈으니까 답변을 보내잖아요. 그 답변에 요걸 아, 요거를 요걸 딱 볼까요? 써갖고 아, 알겠습니다. 멋있네요. 나와서 저희- 요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방송 안 시킬 수가 없다. 본인들이 요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아, 저 박앵커님 저기 저 아. 이름으로만 보내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원래 그 뭐죠? 영문으로 보내려고 그랬거든요. 그 F하고 U 써가지고. 아유, 그러지 마세요. 진 예. 교수 요걸 영어로 번역해서 좀 보냈어요. 네, 영어로 번역하면 FU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아유, 알겠습니다. 아주 강한 한판 승부예요. 네, 고문 또 오길 바랍니다. 자, 한 해가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이제 정부 출범한 지 이제 한 7개월, 이제 첫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좀 보시면서 어떠셨는지 한 말씀씩 쓴소리 강하게 한번 해주세요. 자, 윤석열 정부 연말을 맞는 정부를 그 정권 교체한 거는 뭐 기분이 좀 좋은데. 예. 근데 뭐 정권 교체를 자주 하면 좋죠 뭐. 좋은데 예. 정권 교체하고 난 다음에 한 7개월 정도 됐는데 정권 교체에 대한 기대만큼 그 윤석열 정부가 그 기대를 윤석열. 충족시켜 주지 못했다고 아, 봐야죠. 음흠. 물론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잘한 것도 많이 있죠. 예. 정부가 뭐 잘한 것도 잘한 게 뭐가 생각이 별로 없는데요. 뭐 저 탈원전 그거 다시 복구한 거 아유, 그건 뭐 그건 생각이 좀 다르고. 내 생각에 예, 예. 내 그리고- 생각에 잘한 거란 예, 말이야. 탈원전 이상민 그거. 의원 생각에 잘한 건 아니고 예. 탈원전이란 뭐 소득주도 성장 그거 손댄 거라든지 예. 그다음 강성 노조에 대한 불법과 폭력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예. 그런 원칙이라든지 음. 뭐 이런 거는 그러고 한미 연합 훈련 공동 훈련을 재개한 거라든지 예. 안보에 그러고 뭐 가급적이면 이 민간 주도로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든지 이런 예. 거는 큰 틀에서는 잘하는 거예요. 잘한 건데 별로 기대에 충족하지 못한 것은 이 정부가 도대체 뭐 하려고 하는 정부냐 도대체 이게 응? 뭐 하는지 모르겠다. 이 비전이 없다. 비전이 뭐냐? 그 단적인 예로 이태원 참사가 드러났을 때 예. 이태원 참사가 드러난 지 5개월이 50일이 벌써 지났잖아요. 예. 60일이 다 돼가지 아마. 그런데 아직까지 158명이나 죽은 그 참사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정부 인사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마땅히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못 지켰으니까 정말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키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총리가 물러가든지 장관이 물러가든지 경찰청장이 물러가든지 서울청장이 물러가든지 뭐 용산서장 구청장이 물러가든지 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고 기껏해야 무슨 그 특수본부에서 조사한 게 무슨 공무원들 구청 공무원들 경찰서 하급 공무원들 을 줄줄이 구속한다고 뭐 한 거는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은 예. 나 선우가 있잖아요. 수습의 선우가 수습의 선은 책임지는 거고 후는 사안을 조사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좀 크시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보면서 알겠습니다. 이 정부가 도대체 뭐 하려고 하는 정부냐 같은 다이지만은 같은 보수지만 같은 내가 국민의- 여당의 입장에서 볼 때도 이해가 안 물론 간다. 여당 지도부는 나를 여당이라고 생각 안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뭐 당정은 있으니까 나로 생각하는 어? 보수 참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도 이건 또 뭐 하려고 하는 정부인지 뭐 하려고 하는 정부인지 모르겠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은
뭐 법과 원칙 그러고 상식과 뭐 공정 그러고 좋은 말은 거룩하게 하는데 네. 그게 국민들의 가슴에 와 와닿지 닿으려면 않는다. 네. 실적으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음. 근데 그런 게 없는 게 좀 안타깝고. 네. 제가 이제 여기까지 하시고 이상민 난 의원님이 이제 일부만 말씀. 하고 더 이상 하시면 진짜 보수 참칭 패널이 되시니까 제가 이분은 제가, 이분은 예, 이상민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예. 이재호 고문께서는 기대에 못 미친다. 예. 뭐 실망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예. 퇴행이다. 퇴행. 예, 진전을 하지 못하고 퇴행을 하고 있다. 뭐냐면 지난 정권의 뒤집기에만 앞서고 결국은 정권은 뭐 싫든 좋든 공과 과를 이어봐 달리는 개주 릴레이 선수같이. 경기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난 정부에 공이 있다면 더 그를 승계하고 잘 되도록 하고 또 부족한 게 있다면 보완하고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그 지지 기반을 넓히고 또 통합시키고 포용의 정치를 보여야 되는데 예. 그냥 그 분노와 적개심만 가득하게 지금 쌓여놓고 있어요. 그리고 뭐 풀어내지를 못하고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그 집권 세력은 진짜 뼈 아프게 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이제 지지도가 올라가서 좀 고무되셨겠지만 사실은 그 지지도가 무너지는 건 금방이고 정권 출범에 30-40%, 20-30% 지금 40%까지 올라갔다고 한다면 그게 비정상이에요. 예. 최소한 60-70%는 해야 되고 예. 아무리 못해도 50% 넘어야죠. 근데 오랫동안 지금 그 20-30% 박스권에 갇혀 있고 그리고 별로 이렇게 앞날이 보이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태원 참사다 때나 화물연대 건이나 장애인 연대 건이나 뭐 풀지를 못하잖아요. 사실 그 문제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에요. 그분들 하소연 듣고 그분들 억울하고 뭐하고 저 아우성 치는 소리 들으면서 그중에서 풀이 좋은 것부터 눈에 보이는 것부터 풀어주면 됩니다. 예. 이번에도 전작년 같은 경우도 예산해서 하면 그분들이 지하철 막고 하겠습니까? 동창인 철폐연대. 예, 화물연대도 지금 그 안전운임제 그것도 법을 해서 지금 일몰이니까 어차피 28일까지 미룰 필요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어차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좀이라도 숨을 트기 위해서 그런 길을 주도적으로 대통령과 여당이 정부가 해야 되는데 계속 끌려다니시 전국을 하고 있고 결국 검찰권을 통해서 야당을 굉장히 핍박을 가하고 그 선별적 그런 이런 행사를 하고 있다. 공권력을 예. 하고 있다는 의심이 상당히 받아요. 수사할 건 하라 이거예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 수사할 건 하더라도 정말 누가 봐도 아 이거는 추상같이 공정하게 했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군요.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 김건희 씨 독일 모터스 도이치모터스 사건? 그 뭐 그런 거는 그냥 모른 척하고 있고 뭉개고 있고 저 야당 대표에 대해서만 하고 있다. 그러면 야당 쪽에서 지지자나 국민들 당원들이 볼 때는 그게 공정하다고 생각되나요? 승복을 안 하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승복하는 사회를 만들려면 진정하게 공정하게 해야 되고 형평에 맞게 해야 되고 그리고 좀 더 정권이라는 거는 5년 동안이라는 게 길지가 않기 때문에 예. 전 정권 다음 정권의 릴레이다라는 생각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이상민 의원님, 이재욱 사임고문님 두 분 다 이제 공통적으로 현 정부가 지금까지 온 길에 대해서 평가해 주시고 아쉬운 말씀하셨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그 야당 탄압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재명 당대표 공교롭게도 생일은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오는 28일 소환하라고 했습니다만 이재명 당대표 검찰에 출두해야 됩니까? 저는 뭐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두해야 된다. 왜냐하면 네. 첫 번째는 사실은 전당대회 치른 지 얼마 안 됐는데 선거법 위반 그것도 그 사실이 알았는데 몰랐다고 했다. 뭐 이런 주관적 영역에 속하는 애매모호한 가지고 공직선거법 조사를 하는데 예. 야당 대표를 하는 건 말하자면 아주 그냥 부정적인 이미지를 그 야당 대표한테 씌우기 위한 네. 그런 정략적 의도가 엿보이기 때문에 예. 나가지 않는 게 좋다고 저는 그때 주장을 했고 예. 했지만 지금은 줄줄이 있는 사법적 의혹에 대해서 대응하는 거는 예견된 것이고 예. 이거는 이 사법을 정치적으로 대응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효과도 없고 사법으로 검찰이 권위 행사 물론 그것이 굉장히 공정치 못하고 형평이 안 맞고 정략적 의도가 엿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정치적으로 하면
수렁에 빠져드는 건 저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라고 생각됩니다. 결국은 이거는 냉정하게 법률적으로 또 이재명 대표의 개인 영역에서 생긴 문제인 만큼 이재명 대표가 개인 자격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당과는 민주당과는 차단시키고 확산되지 않도록 특히 유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재호 고문님은? 저도 뭐 같은 생각인데 예,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후보로서 국민의 47% 지지를 받은 분입니다. 예, 그냥 자연인 이재명이가 아니고 제1야당의 또 다수 야당의 당 대표인데, 그러니까 국민의 반을 대표한다고 봐야죠. 정권은 못 잡았지만은. 예, 그러면 국민들에게 떳떳하게 내가 비록 억울하지만은 그러나 악법도 법이니까 내가 법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나 소환에 응하겠다 해서 조사받고 내가 무죄임을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적어도 나라 정치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진짜 법을 존중하는구나. 예.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이재명 대표가 국민들에게 해야 할 하나의 도리입니다. 그게. 근데 이재명 대표에게는 이미 그 성남 FC 관련해서는 검찰이 무혐의 처리를 한 사안인데 다시 수사해서 또 와라 하면 그 자체가 납득하겠냐 하면서 출두하지 않을 의사를 좀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거 예. 출석을 안 하려고 하는 핑계를 대려면 예. 온갖 핑계를 댈 수 있겠지. 성남 FC 사건이 무혐의 났다고 하는 거는 그건 조사를 제대로 안 한 거니까. 그래 갖고 사람을 다시 만든 거는 정치사에서 현대 정치사에서 수없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핑계거리가 안 되고 예.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떳떳하다면 그래 좋다. 100번 소환하면 100번 가겠다. 이런 자세로 나가야 국민들이 역시 이재명이다. 이재명에 대해서 뭔가 기대를 하지. 그걸 뭐 이미 무혐의 된 건데 다시 한다. 정치 보복이다. 뭐 야당 파괴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야당을 파괴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으면 그건 대단한 다이지. 응? 지금 다수의 제1당을 어떻게 이 윤정부가 파괴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한 말씀 좀 하겠는데 이분이 좀 거짓말을 하고 있거든요. 당시 분당경찰서 수사를 해가지고 무혐의로 올렸는데 검찰에서 딱 보고 나서 검사가 딱 보고 이거는 좀 계속 더 수사를 해야 된다. 이걸 무마하고 해서 정권에서 박은정 검사를 내보냈잖아요. 친정권 검사를. 그래가지고 밑에서 계속 재수사해야 됩니다. 재수사해야 됩니다. 그 요구를 계속 올렸는데 재수사를 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항의하던 사람이 결국 옷을 벗었거든요. 그런 사건입니다, 지금 이게. 그런데 그때 뭐 검찰에서 그때 무혐의 내린 걸 왜 이제 와서 뒤집느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말이 안 되는. 네, 이상민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뭐 경찰에서 무혐의를 했던 걸 검찰이 보완 수사하고 그 이후에 결론이 경찰 결론하고 달리 날 수 있는 건 뭐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것 자체가 결정적인 흠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예. 만약 그 과정에 그 일련의 과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밝혀내면 될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성남 FC 후원 건만 사법적 의혹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 계속 잇따라 있잖아요. 무슨 뭐 백현동, 대장동 또 뭐죠? 뭐 등등. 하여간 뭐 변호사 대납 뭐 이런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법 의혹이 여러 건이 있고 예. 이거는 풀지 않고서는 정면 돌파하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빨리 해야 우리 당도 또 이재명 대표도 좀 홀가분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피의자 조사라는 건 두 가지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검찰 입장에서는 그 죄를 씌우고 처벌을 하려는 검사 입장에서는 유죄의 증거를 찾기 위해서 피의자 조사를 하는 거고 예. 피의자 입장에서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네 억울함 또는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검찰이 수사에 대해서 공격에 대해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 검찰의 그 수사 공격에 대해서 방어해라.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방어하고 대응을 해야죠. 법률적으로도 굉장히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 사정을 제일 잘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예. 이번 방어권을 행사하는 좋은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고 그러면 이거를 이게 뭐 검찰에 뭐 조작된 수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수사라고 해서 정작 그런 의심이 든다고 해서 거부를 하면 계속 거부할 겁니까? 거부하면 여론은 결국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한테 안 좋게 될 것이 뻔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노리고 검찰은 계속 저 드라이브를 걸 건데 오히려 더 강하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대응을 내가 보기에는 잘못하고 있다고 보는 게 이 예. 사건이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을 인지해 갖고 수사 들어간 게 수사에 아니라 들어갔으면 뭐 정치 보복이다, 뭐 야당 탄압이다 할 수 있지만은 예. 이 사건은 전 정부 때부터 이미 사건이 불거져서 넘어온 사건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정부는 이 사건을 마무리한 수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야당 파괴다, 정치 탄압이라 하면 안 되고, 두 번째는 이 사건은 사실에 근거한 법률 투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지만은 석연치 않는 법조문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로 갖고 사실에 근거한 법률 투쟁을 해야지 이걸 정치 투쟁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정치 예. 투쟁을 해갖고 뭐 출석 거부 투쟁을 한다든지 뭐 이게 야당 파괴다 무슨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몰고 들어가면 100번 집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 죄가 제3좌 뇌물죄로 이제 검찰이 지금 기소 그런 부분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의원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제 김의겸 대변인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관련해서 설전을 했는데 이게 만약에 제3자 뇌물죄가 되려면 이게 이재명 시장은 이제 당시 성남시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던 성남FC를 성남시가 인수해서 살린 과정이었고 만약 이게 되면 경남지사였던 홍준표 시장도 수많은 단체장들이 처벌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 저 홍준표 대구시장이 뭐 그런 일이 있다면 그건 별도로 예. 수사해서 처벌하면 될 일이고요. 예. 뭐 이 건하고 지금 그거에 대한 대항 논리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그렇게 한 것은 홍준표 시장이 한 것과 뭐 같은 성격이니까 이게 물고 늘어지는 거는 전 적절하지 않다. 대응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예. 이번에 성남FC 그 후원건의 핵심은 말하자면 성남시장이 구단주로서 그 성남FC에 대해서 후원을 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여러 가지 하여튼 내놓으라 하는 기업들로부터 160여억을 오늘 큰 돈을 받았어요. 예. 그런데 그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해당 기업들의 용도 변경을 해준다든가 뭐 특혜 건축 의혹이 인허가 뭐 등등을 해준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 즈음에서 예. 그러면은 의심이 되죠. 의심이 되는데 도대체 석연치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그와는 무관하게 사실은 성남FC는 FC대로 저기 요청을 한 건 맞지만 예. 뭐 용도 변경을 해줬다든가 건축 허가를 해준 이런 부분에 성남시장으로서 해준 것은 무관하게 해준 것이다. 별도의 공익적 이유 때문에 해준 것이다라고 밝혀야죠. 이재명 시장 입장에서는 예, 대표 그렇죠.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밝히지 않으면 지금 상황은 불리합니다. 법률적으로는. 아, 법률적으로 불리하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아니 상황이 제3자 의심스러운 뇌물죄. 상황이 어느 집에 도둑을 당했어요. 근데 그 근처에 지나가는 유일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의심하는 건 일상적인 경험치에 비하면 그거는 거기에 비춰보면 의심받기 마련이죠. 예. 그러면 무관하다고 해서 알리바이를 입증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사람은 그 길 가까이 지나갔던 사람이 나는 사실 그게 아니고 누구 만나러 갔고 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밝혀내야죠. 된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재 고문님. 3자 뇌물이냐 아니냐 하는 거는 우리가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예.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게 3자 뇌물이다 아니다 하는 건 법률적으로 따져야지. 법원에서. 법원 검찰에 가서 법률적으로 따져서 검찰로부터 항복을 받아야지. 예. 이게 나는 이렇게 한 건데 이게 왜 3자 뇌물이냐. 이재명 대표도 변호사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정치적으로 조사도 안 받으러 가고 야당 파괴다 정치 보호다 이렇게 몰고 가면 100번 진다니까요. 왜? 검찰은 그런 건 귀에 들어오지도 않거든. 뭐 정치 보복이라도 야당 그거는 검찰하고 관계없는 거고 자기네들은 100점만 갖고 요대로만 법조문 적용해서 올리는 거니까 안 나가도 기소한단 말이야. 안 나가도. 응? 그러면 안 나가봤자 법률 투쟁을 할 수 있는 기회만 놓치는 거니까 예. 이건 당당하게 3자 뇌물이냐 아니냐 하는 건 법적으로 다투어야 할 알겠습니다. 일이지 정치적으로 다툴 일이 아니다 이 말이야 내 말은. 이상민 의원님 그러면 이
이재명 대표는 그러면 당대표직을 계속 수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수사를 받아야 됩니까? 깔끔한 게 하려면 예.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를 안 나갔으면 참 좋았고 예. 그때 반대했고 걱정했던 목소리들은 지금도 똑같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예견됐던 거였거든요. 당대표인데 대표가 사법적 의혹으로 조사받고 재판받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당도 어려움이 빠지고 예. 당대표도 당무에도 집중 못하고 또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본인도 명구스러울 테고 예.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압도적 지지로 당대표가 됐는데 그렇게 된 사람한테 아이 뭐 이런 사법적 의혹을 받고 있다는 것만으로 대표를 그만두시오라고 요구하기에는 너무 좀 지나친 거다라고 지나치다. 생각됩니다. 아하, 그렇군요. 다만 지금 당대표직을 뭐 유지를 당대표를 그만두라 얘기까지는 못하더라도 예. 차단을 시켜야 됩니다. 이 사법적 의혹에 이재명 대표가 대응하는 거는 예. 순전히 개인 자격으로 대응해야 되고 당과는 무관하게 이재명 대표가 그랬거든요. 처음 그 선거법 위반으로 뭐 이렇게 하고 그럴 때 당한테 당의 뭐 여러 당원들이나 최고위원들한테 이 사법적 의혹에 대해서는 본인이 개인적으로 변호인과 함께 대항할 테니 예. 그 우리는 민생에 집중하자. 우리 당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서 잠깐 마무리하고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예. 자,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 승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 국민의힘 얘기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재호 상임고님이 이 민주당이 그만 얘기하자고 하셔가지고,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100% 당원 결선 투표를 도입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는데 그 과정상의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상임고문님께서는 이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안 좋게 보지. 안 좋게 보겠습니다. 그렇게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이러니까 보수 자꾸 참칭 보수- 채널들입니다. 반대로 어쨌건 총선 지휘를 여러 차례 해보셨고 뭐 많이 싸워 보셨잖아요. 지금 어떻게 해서 당 대표를 뽑으면 국민의힘한테 유리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룰이 안 맞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을 해주실 수 있잖아요. 나는 내 주장은 원래 5대5로 해야 된다고 봐요. 아, 5대5로 해야 국민 된다고. 50, 당원 50. 예. 그것이 안 되면 그냥 현재 7대3이라도 유지하는 게 낫지. 이걸 굳이 100% 당원 투표를 한다. 뭐 당권 잡은 사람들 한다면 할 수도 있겠지 그야. 뭐 또 당 대표니까 뭐 당원에서 뽑는다 그것도 말도 되겠지. 그렇게 하려면 국민님이 그동안에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돈 다 내놔야 돼. 선관위가 정당에 국고를 지원할 때는 예. 국민을 잘 되게 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정당이 좋은 일을 하려고 국민의 세금으로 돈을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의 여론도 반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은 정부에서 지원금은 받고 대표 선거할 때는 자기네들끼리만 한다. 그러려면 돈 물어 내놔야 돼. 예를 들면 100%로 해서 뽑으면 그 당 대표가 더 잘하는 뭐가 좀 생길까요? 안 생기지. 안 생기나요? 그리고 나는 그래서 그 당원들 그래도 당이니까 당의 그러니까. 대표니까 당원들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논리 아닙니까? 그 100%. 논리도 맞아요. 예. 맞는데 당이 대표가 되고 나면 당원만 상대해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국민을 상대해서 일하는 거고 야당도 상대해서 일하는 거고 그야말로 국민의 대표 역할을 하는 거지. 예. 당원의 대표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대표가 그렇죠. 되면. 그런데 뽑는 거는 당원들만 뽑으면 되냐 이 말이지. 투표를 당원들만 하면. 예. 왜 그러니까 그랬을까요? 당의 대표니까 당원으로 뽑는다. 이건 아주 단세표적이고 단세포적이다. 그건 아주 그건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대표는 당원뿐만 아니라 당원이 아닌 중도나 국민들의 지지도 받는 사람이 대표가 되면 훨씬 당이 정치를 풀어나가는 데 부드럽죠. 이 제도 자체가 유승민 전 의원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장 많습니다. 이 해석도 그러면 고문님은 동의하십니까? 유승민 뭐 배제를 위한 나는 룰이었다. 뭐 유승민 개인을 제재하기 위해서 뭐 했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예. 이런 그 방법 자체가 이거는 정치 본령에 어긋난다 이거지. 정치 본령이 어긋난다. 네. 자, 옳지 이상민 않네.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그냥 룰. 아주
전형적인 위인 설법. 위인설법. 예. 그냥 특정인 또는 특정 목적을 위해서 그냥 법을 뒤바꾸는데 아주 능한 국민의힘의 강점이 보여준 것이다. 지난번 이준석 당대표 내쫓을 때도 뭐죠? 당원 당규. 체리따봉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내부 총질 뭐 이러면서 네. 이준석 당대표를 내쪽에서 당원 당규를 막 바꿔가지고 어거지로 법원에서 그러면 안 돼라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판결까지 받았는데도 무릅쓰고 또 바꿔서 어거지로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번에도 뻔히 있는 거 그거 7대3 뭐 이렇게 비율을 둔 거는 당신과 민심을 어느 정도 좀 근접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일 겁니다. 지금까지 쭉 해왔고. 그럼 지켜야죠. 특별한 문제 없는데. 근데 그걸 뭐 당원의 당비를, 당대표는 당원이 뽑아야 된다. 이런 논리로 계속 우격다짐을 하면서 바꾼 거는 위인설법. 특정한 어떤 사람을 배척하기 위해서든지 내세우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런 의심을 들고 이런 역량이 민주당이 죽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필패할 것이다. 필패다. 예. 아, 민주당이 예. 민주당이 이길 것이다. 예정된 모습들이- 수순이다. 이런 모습을 보면 야 진짜 국민의힘 정권 그냥 굴러 먹은 거 아니에요, 솔직히? 예? 저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엉망진창한 모습을 보이는 거 이 연장선상이 국정까지 가는 겁니다. 먼저 뭐, 보수 참칭 패널 얘기할 때 지금 뭐 이재호 고모님 말씀을 이제 농담이고 사실 이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건 장성철 소장이 거론이 좀 실명으로 많이 되고 있는 중이고 언론의 보도도 그렇게 됐고요. 근데 실제로 노리는 사람들은 제 눈에 보이기에는 예를 들면 여기도 나오고 있지만 김재섭 위원장이라든지 천하람 위원장 또 그리고 신인규 변호사 이런 그룹들이 어쨌든 이준석 대표 친소 관계에 상관없이 중간층 목소리를 좀 내려고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또 서울 지역에서 출마하려고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천하람은 아니지만 근데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좀 죽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 사람들에게 보수 참칭 패널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여기를 찍어 누르면 그저 수도권 민심을 어떻게 얻으려고 하는 건지 100% 이렇게 묻혀서 보면 국민의힘이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지휘만 잘 따르면 총선에 그냥 무조건 이길 수 있게 되는 건가? 무슨 대책이 있을까? 이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이게 이번에 이것이 뭐 필패는 안 하겠지. 아니에요. 전 필패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필패는 아니다. 필패까지는 안 가는데 석패.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거지. 이 사람들이 참 이렇게 내가 그 아주 그 생각이 짧다고 하는 게 모두 학교 초등학교 반장 뽑는 거 정도로 생각하는 거요. 아 그렇게 요새 초등학교 반장도 아, 그렇게 안 네, 뽑죠. 당대표를 당대표를 모두 학교 반장 순으로 생각한다. 초등학교 반장이야 고반 애들만 하잖아요. 그렇죠. 어? 그런데 2학년 3반이면 2학년 3반만. 2학년 3반 반장이면 고반 애들만 하지 뭐 2학년 3반 반장이 뭐 2학년 1반 가서 뭐 감나라 배나라 소리 못 하잖아요. 그렇죠. 나 당 대표는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학교 무슨 반장 뽑는 선거하고는 다르다 하는 걸 이 국민의힘 사람들이 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필패는 거기서 원인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아까 그 참칭 뭐 보수 참칭 이야기할 때 못한 건데 이 윤석열 정부가 예. 7개월 동안 오면서 네. 정말 내가 참 가슴을 치고 답답해하는 거는 예. 말은 통합 이야기하고 뭐 협치 이야기 하잖아요. 지금 취임하고 지금까지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8개월 됐는데 야당 한 번 안 만나잖아요, 대통령이. 원내대표도 안 야당 만나고. 원내대표나 야당 상임위원장이나 더구나 예산 이렇게 빡빡하게 갈등이 있는데도 예산이 안 통과되면 대통령이 야당 상임위원장이나 야당 원내대표단을 영빈관이나 관제나 초청해갖고 예. 좀 해주십시오. 깨놓고 내가 대통령 돼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예산 좀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소통을 좀 해야 되잖아요. 이게 협치고 소통이잖아요. 네. 그거 한 번 안 했죠. 안 했죠. 이 무슨 정부가 일단 내가 답답하다는 게 진짜 정부가 뭐 하는 정부인지 모르는 게 대통령이 나서서 그렇게 해야지. 그러고 이태원 참사도 그러잖아요. 유가족 협의회까지 만들고 대책위원회가 만들고 저렇게 커질 일이 아니거든. 대통령이 영빈관도 개방했으니까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태원 참사 그 유가족들 전원 초청해갖고 깨놓게 이야기하고 내가 책임자 반드시 처벌을 내가 하겠다. 좀 기다려달라 지금 조사하고 있으니까 하고 유가족들하고도 이야기를 털어놓고 해야 되는 거고 예. 화물연대도 그러잖아요. 안전운전 3년 그거 연장하는 거 무조건 해준다. 그리고 화물연대 사람이나 민노총 간부들도 불러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처당이나 신념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예. 도와주십시오. 지금은 문재인 정권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입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협치를 하고 소통을 해 나가면 전국이 이렇게 빡빡하겠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그 소통에 능하시고 또 김치찌개도 잘 끓이시고 어떤 사람. 근데 그 소통에 능하다는 사람이 이런 소통 왜 안 하냐? 근데 정말 소통해야 자 우리 진 작가님 워낙 말씀 안 하셨고요. 지금 계신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진 작가님 말씀해 주세요. 그 김치찌개를 진 작가는 보수 참칭 아니야? 아니에요. 그 진보 참칭인가? 일단 이게 아, 보세요. 저는 진보 참칭입니다. 어쨌든 친청권입니다. 예. 예. 아니 제 성이 영어로 친정권이거든요. 예, 친정권. 예, 친정권. 예, 계속해 주세요. 아니 근데 그 김치찌개를 끓여가지고 자기들끼리만 드시니까 문제죠. 좀 야당이도 나눠줘야 저는 최근에 좀 굉장히 우려스러운 발언을 봤는데 왜 이러시나 해서 처음에는 그냥 이재명 대표가 싫어서 그러신다 생각을 해서 이게 지나고 나면 혹은 뭐 이게 국면이 바뀌고 나면 총선이 지나고 나면 좀 나아질 거라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좀 저한테 충격적인 얘기는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라는 것을 빼려는 세력들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데 이런 사람들하고 우린 대화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를 좀 이념적으로 보면서 본인보다 좌쪽에 서 있는 민주당 포함 모든 사람들을 일종의 무슨 사회주의 혁명 세력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그 예전에 후보 시절에 하셨던 건 그냥 막말해서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뭐 주사파 추종 세력으로 생각하는 건지 그래서 아니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면서 정치를 하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대통령께서 자유란 걸 빼고 놓고를 가지고 지금 국민들을 갈라서 보시던데. 저도 이제 가장 큰 문제가 그거라 보거든요. 그 레토릭이 좀 이상해졌어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떼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 저는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굳이 안 붙여도 되는데 자유를 자꾸 붙이려는 세력들이 있거든요. 대개 독재 정권 지지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자유를 뭐냐면 떼려는 분이 저기가 앉아 계셨었군요. 그러니까 이분이 문제는 뭐냐면은 그 이념적으로 판단하고 누군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뭐냐 극우 유튜버들 사고 방식이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 지금. 왜냐하면 이 현실 감각을 잃어버려요. 자기들 보수의 서사가 있는 겁니다. 이 나라가 지금 빨갱이에 장악되어 있고 그걸 구국의 사명이 나한테 있다 이런 생각이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다 보니까 정책적인 문제에서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무조건 anything but 문이에요. 이번에 의료보험 같은 경우에도 의료보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재정 적자의 원인이 딴 데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문재인 케어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잘못 짚는단 말이죠. 그래서 뒤집어 버리고 완전히 거꾸로 가니까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현실 판단 자체를 못 하게 되거든요. 이런 거. 그다음에 또 이제 거짓말도 좀 많이 하는데 많이 늘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대개는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사실 이게 어디서 왔는지, 이렇게 재정 적자가 어디서 왔는지 이 고령화에 의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 뭐 MRI 찍는 거, 그걸 누수를 막는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근데 이런 문제인데 자꾸 현 정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상황을 겁니다. 좀 호도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구국의 그 서사가 있어요. 자기들이 이게 빨갱이가 있고 그다음에 그 떼법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하고 소통하는 걸 갖다가 그러니까 국민들이 뭐 항의하고 데모하고 그다음에 뭐 시위하고 요구하고 이러면 떼법이야.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법치를 얘기하는데 이게 옛날에 그 줄푸세 할 때 그 세우자야. 법질서 세우자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때려잡자. 그다음에 법을 집행한다. 예.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거 사실은 법치가 아니라 그러니까 법에 의한 지배거든요. 그러니까 권위주의 정권들이 하는 그런 예, 행태를 진정한 그대로 보이는 보수 거죠. 이재호 고문님이 자 국민의 입장에서 좀 변호해 주세요. 지금 너무 정부 비판만 하고 있어서 정부의 고민의 금은 무엇일까? 내가 변호할 건 아니고 그래도 이게요. 예. 나도 편에 그거 휘발유를 건지실 것 같아요. 예. 나도 그 글을 보고 예. 자유를 뭐 하는 세력하고는 대화하지 않겠다. 예, 대통령의 내가 좀 아찔했는데 예. 정말로 진짜 자유민주주의자는요. 진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하. 진보를 포용합니다. 진보 함께 갑니다. 정말로 자유민주주의의 투철한 정치인은 좌파를 같이 갑니다. 좌파 끊임없이 대화하고 우파를 할지라도 본인이 좌파를 끊임없이 대화하고 좌파를 포용하고 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히 우파만 잡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좌파에서 우파로 왔듯이 또 우파에서 또 좌파로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예. 정권이라고 하는 거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자유민주주의의
우수성을 정치로 구현을 하려면 자유민주주의가 정권을 잡았을 때 좌파를 끌어안아야 됩니다. 좌파와 함께 가야 되는 태제를 마련해야지 나는 자유를 빼는 세력하고는 상대도 안 하겠다. 그럼 정치 왜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다 좋은데 뭐 다 호탕하고 뭐 아주 뭐 서글서글하고 뭐 소탈하고 다 좋은데 예. 정말로 정치 철학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해야 돼요. 어허. 내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정치 철학. 예. 저 한마디만 정말로 말씀드리는데 자유를 배척하는 세력을 적으로 돌릴 게 아니라 설사 자유를 빼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안고 같이 갈 꼭 그 사람들을 설득시켜야 합니다. 예. 민주당은 자유를 빼려고 이게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정치 교양이 진짜 그 철학의 빈곤이라나 결핍이거든요. 이번에도 진실화해위원장 누굴 시켰냐면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5.18 때 북한군이 맞섰다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고 그다음에 또 뭡니까 4.3에 대해서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10월 유신 막 극찬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대한민국 헌법 질서에서 허용될 수 있는 발언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이런 사람을 진실화해위원장에 앉힐 때 이거는 우리 상식으로 상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분이 갖고 있는 정치 철학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의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진중권 교수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을 해갖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좌우를 떠나가지고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당대표 주자들이 열심히 이제 국민의힘 이끌겠다고 이제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김치기를 잘하셔서 그런지 김장 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장 연대의 추는 어떻게 보세요? 남의 당이지만 우리 이상민 의원님. 아니, 예. 국민의힘이 대표가 잠깐만요, 우리 이상민 의원님 말씀해. 내가 먼저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려면 예. 국민들도 투표를 할 수 있어야지 5% 됐든 10% 됐든 예. 당원 저끼리 투표한테 무슨 국민들에게 관심을 가져요. 예, 고모님이 분노하고 계십니다. 국민의힘 상임 고모님께서. 예. 아니 김장연대라 그랬는데 그 당원의 김장연대. 힘 당명도 이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십시오 이제. 이준석 그 전 대표가 그러잖아요. 무슨 김장연대냐고 새우 2마리 붙인다고 새우가 새우지 뭐 이렇게 예. 얘기하는데 결국은 김장이 아니라 새우젓이라는 얘기잖아요. 예, 김장이 안에 새우젓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상민 의원님. 예. 아마 이제 좀 아까도 이제 이념의 늪에 빠진 또는 그 이념의 스펙트럼이 너무 협소한 그런 말씀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 그게 이제 이런 당권 경쟁에도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장연대도 나오는 거예요. 예. 남들이 볼 때는 김기현, 장재원. 뭐 하여튼 이런저런 비유를 폄하까지 하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게 되는 줄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국민들은 좀 안 된 얘기지만 쪼부레기를 보죠. 집권 여당의 당대표로 보기엔 또는 앞으로 총선을 승리를 이끌 말하자면 당대표의 상징적 그런 그 지도자로 보기에는 너무 작은 인물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예. 그리고 그 인물들이 국민의 민심에도 좀 부합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거리가 먼 분들 오로지 그냥 윤석열 대통령 마음에만 들려고 뭐 재롱 피는 것처럼 보이는 인물들이 있으니까 더 그냥 자꾸 늪으로 빠지는 것 같아요. 저는 다른 면에서 대통령께서 그렇게 좀 약간 사소한 사람들이 당대표를 맡아서 총선에서 본인도 돋보이기를 바라시고 본인이 선대위원장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총선판을 새로 짜고 어차피 싶어 대통령이 하는데 그렇게 했잖아요. 예. 어차피 총선은 내가 치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대표는 실무에서 실무만 담당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 길게 얘기할 거 뭐였어요? 김장철은 1년 12달 주에 열흘에서 20일하고 예. 짱까야 김장철은. 예. 그리고 지금은 김장하지만은 내년 3월 전당대회 할 때는 이미 김장철 지나가 버렸어. 아무 쓸데없는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요새는 김치 냉장고가 잘 사람들이 써가지고요. 그렇게 김장을 담글 필요도 없고 늘 할 수 있는 겉절이 잘 먹게. 1년 12달 주에 잠깐이다. 그 진짜밖에 없어. 그거. 그래서 이제 지금 거론되는 주자 보면 권성동 의원, 윤상현 의원, 또 연대 보증인을 할 수 있는 안철수 의원, 권영세 장관, 원희룡 장관 이렇게 있습니다. 좀 후보들 보시면 우리 고문님 보시기 어때요? 당의 미래가 좀 그거 내가 이야기하면 진짜 보수 참칭하고 진짜 패널에서 쫓겨나가니까 당에서 그래도 그 후배들 바라보시면 어떠세요? 그 다 뭐 위대한 사람들이지. 다 위대한 사람들입니까? 예. 사실 답은 처음에 말씀하셨어요. 어휴라고. 이게 저희는요.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 국민의힘 또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왜냐하면 그 자극이 저희 민주당한테도 전달돼서 저희 당도 대호각성하고 다음에 또
그야말로 좀 개과천선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서로 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정치혁명을 이루도록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악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아하. 저쪽 국민의힘도 저렇게 막 죽쓰고 헛발질하고 뭐 이러니까 우리도 대호각성하고 개과천선해야 되는데 시선이 아유 저기보다는 좀 우리가 낫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하. 저부터도 아니 근데 뭐 이재호 고모님보다는 제가 못하지만 저기 국민의힘 다른 분보다는 아유 진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그러면 언제 이게 한국의 정치 혁명이 일어나고 제대로 된 정치 세력들이 알겠습니다. 있겠습니까? 이게 아니 문제가 뭐 그냥 예. 민주당이 원래 개과천선하고는 거리가 먼 다이니까 아이, 그건 뭐 아이고. 그 기대 걸 건 없고 한국 정치의 문제가 뭐냐면 두 당의 상호 신뢰가 너무 돈독해요. 국민의힘은 민주당만 믿고 민주당은 국민의힘만 믿고. 그 말은 맞아. 그런데 예. 100% 이재훈 당원 20초. 예. 100% 당원 투표에 예. 함정이 하나 있어요. 어떤 함정입니까? 만약에 네. 100% 당원 투표했는데 예. 이제 결선 투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 2등 놓고 예. 1, 2등이 다 비윤에서 나오면 어떡해? 예를 들어서 뭐 안철수, 유승민 이거 사람이 1, 2등 돼버렸다. 예. 그러면 3, 4, 5등 친윤이라는 사람들이 다 3, 4, 5등 됐으니까 그거는 알겠습니다. 결선 투표에 못 올라가잖아요. 예. 그럼 비윤 둘 놓고 당대표 선거해야 되잖아요. 예. 그건 일단- 생각 안 하네요, 그 사람들. 예, 그 고민은 나중에 또 하도록 하고요. 자, 2부에서는 이제 성탄 특집 퀴즈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한판 쓴소리, 네, 국민의힘 이재호 상임고문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님 함께하고 있는 2부에서 뵐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